8개월짜리 아이가 침대에서 떨어졌어요. 이럴 때는 소아과로 가면 될까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둘 다 주된 진료과예요. 안녕하세요. 표쌤의 친절한 진료실의 표진규 원장입니다. 원장님, 어머님들이 애들이 다치거나 아픈데 이걸 소아과를 가도 되나 아닌가 궁금해하셨던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부모님들이 많이 궁금해하셨던 애매한 경우들을 좀 모아왔는데요. 네. 어느 과로 가야 하는지 한번 정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럼요. 근데 이거 진짜 은근히 의사들 사이에서도 애매한 부분들도 있어서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제가 한번 최대한 열심히 잘 설명드려 볼게요. 자, 먼저 얼굴 찢어지면 어느 과를 가야 될까요? 이거 은근히 헷갈려요. 먼저 이런 외상이나 다치는 건 기본적으로 소아청소년과가 전문이 아니에요. 얼굴 중에서도 요 눈썹 위를 다쳤다 그러면 성형외과를 가시면 되시고, 눈썹 밑 요 볼 위 요쪽을 다쳤다 싶으면 또 안과로 가셔야 되세요. 그런데 아이들이 막 울고 몸부림을 치는 거를 힘으로 막 잡거나 재워가지고 처치를 해야 돼가지고 일반적인 동네 성형외과나 안과에서는 어린이 소독이나 요런 꼬매는 거를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시기 전에 먼저 근처 성형외과나 안과 쪽으로 전화를 해보시고, 만약 이렇게 상처봐주는 곳이 없다고 하면 그냥 바로 대학병원 응급실로 가셔서 진료를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팔다리가 다쳐서 찢어지면 어디를 가야 될까요? 팔다리요. 이거 역시 주된과는 요 소아청소년과가 아닙니다. 팔다리가 다쳐서 상처가 나면은 먼저 정형외과나 아니면 성형외과, 요렇게 두 개 과가 전문으로 상처 부위를 봐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아이가 어디 찢어지진 않았는데 그냥 넘어져서 팔다리를 절뚝거리거나 팔다리가 아프다고 하는 경우는요? 그렇게 상처는 안 났는데 다리를 막 아파서 저는 경우는 그럴 땐 성형외과 가시면 안 되고요. 정형외과로 바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어머님들이 이것도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네. 아토피 피부염은 소아과가 맞나요? 피부과로 가야 되나요? 이걸 물어보시더라고요. 맞아요. 아토피 피부염은 보통 소아과와 피부과 두 군데에서 다 봅니다. 그런데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친구들은 보통 아토피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알레르기 비염이나 천식같이 다른 알러지 질환이 겹쳐 있는 경우가 많아서 요 다른 질환까지 같이 조절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피부와 다른 알레르기 질환까지 같이 조절하려면 요 소아청소년과로 오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아토피 말고 애들 여드름은 어디로 가야 하나요? 요거는 조금 상황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 만약에 그냥 미용 목적으로 여드름 제거를 원하신다면 피부과로 가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자애가 만으로 해서 막 7세, 8세쯤에 여드름이 잔뜩 난다? 이거는 숨어있는 성조숙증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어린 나이에 이렇게 여드름이 난다고 하면 그거는 피부과보다는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먼저 보러 와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진짜 성조숙증 걱정되신다면 제가 예전에 만들어 놓은 영상이 있거든요. 여기 한 번만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원장님, 이 질문은 정말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8개월짜리 아이가 침대에서 떨어졌어요. 이럴 때는 소아과로 가면 될까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네,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신경외과와 소아청소년과가 둘 다 주된 진료과예요. 아이가 침대에서 떨어지고서 별다른 증상이 없다고 하면 근처에 있는 소아청소년과에 가셔서 간단히 상태 확인만 해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이가 막 토를 하고 의식이 처지거나 경련을 한다 그러면 근처 소아청소년과로 가시면 안 되시고 바로 119를 불러서 응급실로 달려가셔야 돼요. 보통은 엑스레이만으로는 안 되고 이런 경우는 CT나 MRI까지 찍어야 돼서 근처 의원에서는 진료가 안 되실 거예요. 참고로 요 토하고 뭐 처지거나 경련하는 증상이 48시간까지 요게 나오는지를 좀 보셔야 되세요. 골든타임은 48시간. 요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원장님,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남자 아이들 성기 끝이 빨개지거나 붓고 하는 거는 소아과를 가야 되나요? 비뇨기과를 가야 되나요? 이거는 소아청소년과 그리고 비뇨기과 둘 다 가셔도 됩니다. 포경하기 전에 아이들이 성기 끝에 포피에 염증이 생기는 걸 귀두포피염이라고 하는데, 보통은 포경 수술하기 전 남자아이들이 살면서 몇 번씩은 걸릴 수가 있어요. 한두 번 정도 걸리는 거는 소아청소년과에서 그냥 항생제 연고 받아서 바르시고 심하면 항생제 며칠 먹고 하면 좋아지는데, 만약에 이게 너무 자주 재발을 한다고 하면 비뇨기과에 가셔서 포경 수술을 어린
어린 나이에 좀 해야 되는지를 상담받아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귀두포피염이 너무 자주 반복되는 건 성기 건강에 좋지가 않기 때문에 재발이 잦으면은 어린 나이더라도 포경 수술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럼 여자아이 생식기가 다치거나 문제가 있어 보이면 어디를 가야 되나요? 그거는 보통 신기하게 산부인과입니다. 아이들 여성 질 쪽에 상처를 소독하거나 꿰매거나 호흡순 유착 같은 문제들은 산부인과에서 주되게 치료를 해주십니다. 원장님 생각보다 신기하네요. 한번 다음에는 댓글로 애매한 경우들 모아서 한 번 더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사실 병의원별로 각 과가 담당해서 치료하는 영역이 다 다를 수가 있고 여러 과가 같이 보는 질병들도 있어요. 보통은 애매하시면 일단은 생각나는 아무 과나 먼저 가셔서 그냥 편안하게 물어보시면 다른 과 어디를 가라고 이렇게 안내를 잘 해주실 거예요. 진짜로 이번에 댓글들 많이 남겨주시면 다음에 또 2탄을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마무리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좀 짧지만 부모님들이 헷갈려 하시는 진료과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애매한 것들을 최대한 선택하기에 편하시게 도움드리고 싶은 표쌤의 친절한 진료실의 표진규 원장이었습니다. 안녕.